내가 볼 때 부총리가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사표 냈다 하는 거를 네. 우리 국민이 몇 프로나 알고 있는지 많이들 모르실 수 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야 되는데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니까 국민들께서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경제수장이 잘리고 나가면은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대선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정말 핫했어요. 그 예. 지사님 뭐 출마 선언부터 그 다음에 애국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또는 좀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이미지 선을 좀 뭐 계획하셨던가요? 어때요? 아니 제가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 3번 하고 도의사 네. 2번째 하잖아요. 네. 저도 뭐 사무총장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지역에 가서 도의사하면서 행정가니까 네. 조용히 있었는데 네. 이 탄핵 국면을 보니까 나라가 너무 위험하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 지금도 우리가 내란이라 여기에 자꾸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경선 예비 경선 때 네. 한동훈한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탄핵 심판이 8대 0으로 끝났는데 아직도 탄핵 반대하느냐.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당에 108명을 국민들께서 준 것은 네. 탄핵 같은 게 있을 때 헌법 개정이 잘못될 때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지 마라. 그거를 지켜라. 네. 이래서 108명을 준 거 아니냐. 그럼 탄핵 소추에 우리가 안 들어갔으면 탄핵 심판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도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지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느냐. 이 약간의 이연 사항이 있더라도 네. 정치인은 이 나라를 내란으로 몰아넣었다 하는데 대통령이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그거에 지금 사상전에 말린 거다. 우리가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우리가. 계속 민주당에서 내란머리로 가고 있다. 그럼 우리 당에서는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이게.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려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뭐 제2의 구테타를 했다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구테타를 하나 이게.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동훈 후보한테 확실하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보고 강성이라 이야기하는데 강성이 아니고 저는 조용한 행정가였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우리나라가 경제가 얼마나 힘드는 이야기야. 여기에 계속 이렇게 갈등 속에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용한 제가 강성으로 비쳤는데 지금도 우리 도민들은 너무 조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만 강성인가요? 너무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예요? 아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 폭거가 도를 넘어서고 아니 있다. 탄핵을 뭐 20몇 번 하고 네.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가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지금도 아니, 담당 재판관을 탄핵하겠다 이 이야기. 네. 그때는 나를 수사하는 사람을 탄핵했었고 실제로. 이제는 재판관까지 판사까지 탄핵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상권 분립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렇게 무도한 민주당 폭거를 못 막아낸다 이게 지금. 지금도 버젓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뭐 14일까지 뭐 청문회 나왔나. 또 무슨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당이나 국민들께서 저래도 되느냐. 이걸 과연 알고 있는지. 아니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사람을 탄핵하면은 누가 재판하나요? 네. 그러면 상권 분립은 왜 있느냐 이게. 그럼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걱정 막아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법치주의.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지금. 네. 어느 판사가 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럼 이렇게 정말 나라가 걱정돼서 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격해졌고 하지만 과격을 하죠. 아니, 과격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네. 이게 또렷한 어떤 존재감을 좀 보여 제가 뭐 처음부터 과격한 사람 아니니까 아무리 과격해도 네. 과격할 수가 부드러운 없습니다. 사람입니까? 예. 아니, 부드럽고 원칙론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욕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지금 TK 민심은 어떤가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옛날과 일단 어떤가요? 지금 상황은. TK가 이제 우리나라 자유우파의 성지잖아 사실. 그렇죠. 자유우파의 성지고 그래서 제가 자유우파의 종갓집 종손이라 이야기했는데 네. 성지인데 매우 걱정들 하고 있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나라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걱정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아니 걱정인가요? 이재명 대표 입장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너무 폭거잖아 사실. 대법원장도 탄핵 한다고 그 전에 탄핵을 뭐 한 30번 했고 네. 지금 경제가 이래 어려운데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 해서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사실. 지금 서민들은요 전부 점포 임대입니다. 지금 가보면은 네. 소상공인들이 죽을 마십니다. 그 중소기업들 죽을 마시고요. 이 판국에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한다 해가지고 경제부총리가 사표 쓰고 나왔잖아요. 네. 자진 사퇴했죠. 이것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거냐 이게. 국민들을 삶을 어떻게 보고 많은 경제를 살리겠다 민주당이 잘하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경제수장을 쫓아내고 그 미국과 협상하러 가가지고 아직 협상도 끝도 안 났는데 네. 그 협상하는 사람을 중간에 잘라내고 그런 보복도 그런 보복이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에 알려지고 있느냐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경제를 생각하고 네.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당에 해가 된다. 우리 당에 대해서 저 친구가 있으면 안 되겠다. 무조건 탄핵하는 거예요. 탄핵.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또 대행이 될 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야심한 밤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탄핵 본회의 말씀하시는 본회의를 거죠? 하고 네. 있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다급하니까 자기가 사표를 냈는 거 아니에요. 밤 11시가 뭐 10시 50분인가.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탄핵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민주당의 이런 뭐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지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은 잘 대처를 하고 있나요? 옛날에 거꾸로 됐으면요. 네. 본회의장 선거회가 회의가 안 되죠. 그렇죠. 본회의장 선거회가 회의가 안 그래서 되죠. 선진화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선진화법이 있어도 네. 점거하면 또 끝이에요. 네. 그거는 법률 문제는 다음 문제고 점거해서 국회의장을 딱 감싸 안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국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순수하게 그냥 선진화법을 민주당 같은 법 안 지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볼 때 부총리가 탄핵을 당하기 직전에 사표 냈다 하는 거를 네. 우리 국민이 몇 프로나 알고 있는지 많이들 모르실 수 있다. 그거를 알려야 되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야 되는데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니까 국민들께서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경제수장이 잘리고 나가면은 외국에서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외국에서 경제수장 부총리 잘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다 이야. 그 한국은 왜 그러느냐 이야. 왜 경제부총리를 잘라냈느냐 이야. 그러면 의원님들이 장외 집회라도 하면서까지 이렇게 좀 알릴 필요는 있었겠다. 알려야 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죠. 지도부가 좀 순진했다. 너무 순진하지. 그거는 네. 검판사 출신들이 앞장서가 있으니까. 지사님께서 만약에 지사님께서 중앙정치에 지금 몸담고 계셨다면 더 세게 하셨겠네요. 저는 착한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국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동원했을 거다. 네. 이거는 경제부총리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자르느냐. 마이너스 성장했거든 지난달에. 네, 그렇죠. 지난 분기에 우리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에 경제부총리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거기에서 잘라내도록 만들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렇게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 저변에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있고 최종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약간 신경 쓸 부분이 대선은 있어가지고 그런 걸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는 게 대선이 덕이지.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최종 후보 음. 예측하셨습니까? 김문수 후보. 김문수 된다고 다 예측했죠.
지사님도요? 예. 아, 나는 경쟁하면서 김문수로 끝났구나. 김문수가 김덕수랑 하고 뭐 이러니까 그 김문수 전 장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그 밑바닥에는 한덕수 단일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민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죠. 작용한 건가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고 예. 그리고 또 김문수가 꽃꽃 장수다, 꽃꽃 문수다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 자유우파한테 인기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삶의 궤적이 네.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분이. 네. 어, 청렴하게. 아니 솔직히 이재명 후보하고 갖다 대면은 뭐 초등학생과 대학생 차이죠. 네. 김문수의 한일과 이재명의 한일 따지면. 아 그런가요? 아이고 경기지사 할 때 성남시장 했고 네. 그 노동판에 들어가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 대학생 차이라고 보죠. 아, 근데 근데 엄청난 차이인데. 그 노동운동 그때 한참 나라가 그 뭐 독재 뭐 하고 할 때 네. 민주화 운동에 나서서 몸바쳐서 일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극자에서 극우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합니다만은 네.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에요. 그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살아온 그래서 인생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더라. 네. 그 사과하고 또 다시 이제 자유우파로 와서 활동하는데 그 국회의원 3분하고 지사를 2분이나 했잖아요. 네. 하고 또 장관도 하고. 그래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자기 욕심 없이 살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왔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닮으셨어요. 제가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신가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 이 나라를 만들었는 건 틀림없잖아요. 네. 그분이 공이 70이면 가가 30을 있을 거예요. 제가 공을 다 가지고 와서 네. 또 새로운 6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난 대선 때 새로운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이래 네. 했는데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존경합니다.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네. 지금도 우리나라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산림녹화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때 다 기본을 딱 닦아놓은 거예요. 네네. 저는 외모를 말씀드렸습니다. 약간의 외모? 닮으심 부분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만큼 훌륭한 게 닮았다기 좋네요.